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 저녁 7시 20분을 지나는 시각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금요일까지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목요일에는 이렇게 쌍봉이 나왔으니까 돌파하면 아래쪽이다. 야, 여기 정도까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졌지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쌍바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돌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시장을 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다가 돌아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빨리 손절하고 이쪽으로 바꿔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은 아래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여기서 꼭지점이 생겼죠. 그럼 이제 목요일처럼 아침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는 아직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와서 이게 꼭지점이 또 생기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데서부터는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첫 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월요일 첫 봉은 사실 미국 시장은 주말에 하락을 했죠. 예, 한 300포인트 정도 다우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아예 목표점에 닿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을 한 거죠. 좀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이게 꼭지점이 이렇게 가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쌍바닥 여기서처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데 첫 바닥 꼭지점 생겼고 두 번째 고점은 생겼는데 이 고점을 몸통으로 뚫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이런 꼭지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아래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였냐면 이쪽에서 자꾸 2400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2402에서 이제 반등을 했죠. 그럼 이쪽에서도 이 부분에 오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쪽을 보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짧게 끊어가는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았던 그런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금요일도 뭐 사실 이런 데서도 한번 정리를 했고 이런 데서도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래를 보는 거죠. 2400을 부근에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죠. 닫자마자 또 반등을 합니다. 닫자마자 반등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또 닫고 또 자꾸 움찔움찔 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한 번은 이렇게 뚫어줬지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미련이 되게 많은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2400선이. 그래서 좀 닿아주길 바랬는데 그러진 않았고
일단 우린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큰 타격은 없다. 수익 본 것 중에서 조금 타격은 볼 수 있어도 큰 타격은 없다 하는 순간에 이렇게 틀었죠. 예. 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오늘 아침.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예.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쌍바닥 만들어 놓고 돌파 못했고 여기는 쌍바닥 만드는 신용만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 꼭지점만 생기면 아래쪽을 보면 괜찮겠죠. 또 2400 부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조금만 남겨서 이제 이쪽을 보는 거죠. 음봉은 나왔는데 꼭지점이 생긴 건 아니죠. 고점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야죠. 아래쪽으로. 예, 큰 봉 하나 생겼죠. 음봉. 여기서 수익 챙겨도 괜찮습니다. 이거 많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변화에도 꽤 쏠쏠한 꽤 쏠쏠한 예,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예. 이번 주에 좀 급변동 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미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요거 봉 하나만 가지고서도 수익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반등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이제는 이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려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기대는 해보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도 봤었고 여기도 봤었지만 다음날 이런 일이 생겼죠. 예. 계산이나 예측이라는 건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네, 이 방향으로 가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뭐 조금 소심하게 매매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반드시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돌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시장을 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2400선에서 바로 꼬리만 담그고 반등을 했는데 다음 봉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요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펼치다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가능성은 이런 거죠. 뚫고 올라가서 뭐 여기쯤에서 이제 많이 머물렀으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갭 하단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또 가는 거겠죠. 근데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 보는 거죠. 예. 중간에 이렇게 돌아서 간다면 이건 빨리 정리하고 이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얘기고, 예. 이럴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쌍바닥을 완전히 만들고 나서 뭘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능성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에 불과하고, 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갑자기. 해외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애들이 뭐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쳤다가
밀리면서 내려오거나 뚫고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럴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계산을 했지만 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는데 대비라는 건 별거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대비입니다. 예. 아니면 양쪽을 동시에 보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옵션의 양매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변동이 크죠. 그럼 이런 쪽으로 내일 아침에라도 갑자기 개파락해서 가게 되면 수익 꽤 날 겁니다. 이쪽은 반토막 이상 나겠죠. 예. 결국 총액으로 따지면은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매매법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몇 번 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은 맞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뭘 만들고 이제부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거는 바로 돌파하겠죠. 돌파를 먼저 해놓고 내려오든 아니면 좀 내려오다가 올라가든 예. 일단 먼저 쌍바닥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올라가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요. 이쪽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양쪽성이 있는 측면에 와 있다. 그런 국면에 와 있고, 이제는 이거는 아마 내일 하루나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흐를 경우에 대비해서 놔둬도 되겠지만은, 그다음부터 이제 이 라인은 이제 필요가 없는 라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나온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로 이제 끝난 겁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참고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죠. 예. 이 모습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봤죠. 예. 예. 비슷하지 않습니까? 갭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뭐 급등이라고 하기는 뭐 얼마 가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모양상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몇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왔죠. 그리고 약간 횡보하다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만큼의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 한 50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뚫고 올라가면 여기부터 한 50포인트 상승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예, 얘들도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돌파하고 간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쪽하고 이쪽이 다른 건 이쪽은 저점이 여기서 생겼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를 만들어 놓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쪽은 아예 이쪽에서부터 새로운 저점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쌍바닥이 이렇게 이어지는 반면에 얘는 아예 여기서부터 깔짝 새로 만들고 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이쪽 상승이 이쪽 상승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100%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런 모습,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왔는데 빨리 안 내려가고 빨리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횡보 좀 하다가 이제 이런 패턴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죠. 우리는 중간에 여기 어떻게 됐든 쌍바닥 만들어 놓고 돌파했기 때문에 진입은 이 근처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나 여기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미리 이런 데서 하실 경우에는 좀 경험이 좀 많이 있으셔야 되겠죠. 예,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타이밍은 본인의 노하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 아예 한 단계 더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생기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간다. 100%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경험상 더 빠졌다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경우를 중립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이제 패턴으로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예.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빨리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시간도 2배 이상 걸린 거죠. 봉 2개에 양봉 2개에 올라갔는데 음봉 4개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된 겁니다. 이쪽도 그렇죠. 양봉 하나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갭이기 때문에 하나로 갔는데 내려올 땐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관찰을 좀 해보자. 어떤 경우든 간에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하면 꽤 가니까 얘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예 이걸 돌파할 때까지 좀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돌파하면 그 이후에 좀 들어가 보자. 여기도 작게나마 이런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쌍바닥을 이렇게 보지만 작게나마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 있죠. 가다가 깔짝 하고서 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찍어야 되나?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만 고집하고 있을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만 고집하면 안 된다. 우리 여기 고집하다가
이런 기회를 놓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라인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이 라인들이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런 그 지지나 저항을 받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라인을 걷는데, 요즘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이 라인은 이 저점을 기준으로 그려놨는데,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어디서 움직이냐면 여기서 움직입니다. 2400선이죠. 예. 그리고 그게 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425. 다 이쪽에 걸렸죠. 이 근처에 걸리고 걸리고 걸리고. 그 다음엔 어디서 걸리냐? 2450에서 걸립니다. 걸렸죠. 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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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여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올랐고. 예. 그 다음엔 또 어딥니까? 2475 라인에서 걸리죠. 걸렸습니다. 여기도 가까이 가서 걸릴 것 같았는데 뚫었으니까 올라간 거고, 여기도 오다가 걸렸죠. 가까이 와서. 그럼 이 라인도 여기가 아니고 이쯤 그면 되겠죠. 2500 100선. 그럼 그 다음에 걸릴 부분은 사실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25포인트 단위라서 2525. 이렇게 좀 정형화된 움직임이죠. 그렇다면 쌍바닥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걸렸다가 이걸 돌파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면 약간 돌파했다가 더 돌파했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죠. 만일에 올라간다면이란 전제 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좀 전에 여기다가 그거 놨었죠. 근데 그 밑에 2375가 있습니다. 그럼 내려간다면 얘를 기준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라인이 좀 모자르니까 얘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2400선에는 이제 얘를, 아이고, 얘를 둘 건데요. 왜 이렇게 2400선에서 머물렀느냐? 이 박스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 박스를 그려 놨었을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이 박스에 중앙선이죠. 예.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든. 그러면서 종국에는 거기서 머물렀다가 올라간 그 라인입니다. 현재.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예. 왜 이 1400선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예. 이렇게 옮기면 딱 그거죠. 예. 딱 중앙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아까 뭐 처음에도 끝났다고 말씀드린 거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예.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드리는 말씀들은 다 참고 사항입니다. 우리 원칙은 쌍바닥, 쌍봉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만 잘 지키셔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씩 경험상 얻어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서 심하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뭐 이거는 진짜 안 좋을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빨리 이렇게 추세선이라도 뚫어주고 그 위에 여기도 뚫어주면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의 쌍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걸리더라도 돌파하고 가면 여기서부터는 여길 보고 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시장에서 이제 마구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시면 진짜 최악의 경우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가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은 늘 많으시죠. 생각이 너무 많으시죠, 사실. 예. 그냥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주식은 가겠지라고 해서 어디서 좋은 소식 들었다고 몰빵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 하시고 싶으시면 분할을 해서 지금은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의 투자금이 있다면 지금은 그 중에 10만 원만 가지고 던졌다가 조금 올라가면 뺐다가 또 내려오면 또 넣었다가 조금 올라가면 또 뺐다가 이런 일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야만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90만 원을 여기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욕심을 낼 때는 아니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건. 근데 당장이라도 당장 이번 주에 오르고 다음 주에 오르고 그래서 추세선 뚫고 저항선 뚫고 가면 그 다음에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위로. 그럴 때 추가로 조금씩 더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돈을 가지고 몰빵, 큰 돈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이죠. 본인이 가진 투자금 중에서 그 비율을 10분의 1 정도만 가지고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드린 말씀이고, 예. 시장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며칠 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내려오다가 잠깐 반등했다가 추세선 부딪히고서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작은 구간에서도 예측이 자주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측을 여기까지 했더라도 흐름이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은 뭐 앞부분에서 시황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뒷부분에 참고사항 이런 것들, 또 왜 2400에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주제의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건 이제 다른 영상으로 좀 올릴 겁니다. 뭐냐면, 일단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제 경험적인 얘기들. 우리 몸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았던 때가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뭘 하니까 좀 좋아지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경험적인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뭐 의학이나 뭐 약학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거의 아, 거의 뭐 약간의 운동 아니면 아주 몸이 약하신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경험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도 조금 섞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몸이 건강해야 사람이 마음도 건강한 거죠. 예. 몸과 마음이 사실 뭐 다른 게 아니죠. 예. 마음도 빨리 발음하면 마음이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괜찮아야 마음도 괜찮고, 마음이 괜찮아야 또 몸도 괜찮아지는 거죠. 마음에서 기원하는 게 스트레스성 질환들, 몸에서 기원하는 게 잘못된 자세나 뭐 이런 것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좀 선순환이 되면 몸이 좀 좋아지는 거고,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좀 편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 갈 겁니다. 예. 거의 뭐 아주 수준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심심하실 때 한번 식은 조금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오시는데 저런 얘기를 하면 더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그럼 뭐 어쨌든 저는 제 얘기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안에서 뭐 스스로한테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늘 시황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